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마트폰을 항상 새 폰처럼 빠르고 쾌적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선 설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서 디바이스 케어를 찾아주세요. 디바이스 케어 들어갑니다. 그러면 첫 화면에 현재 내 스마트폰의 상태를 보여주게 됩니다. 저는 지금 좋아요라고 나오고 있죠. 자, 만약 좋아요가 아닐 경우에는 최적화를 한번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 제일 중요한 첫 번째로 확인할 부분은 저장 공간 확인이 되겠습니다. 자, 저장 공간이 전체 용량 중에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얼마 안 되죠. 자, 그런데 이 저장 공간이 얼마 남지 않으면 무조건 스마트폰은 느려지게 됩니다. 남아있는 공간이 70% 이하가 돼야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데 70%를 넘어서 80% 이상 올라가게 되면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장 공간을 첫 번째로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저장 공간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내 저장 공간에서 어떤 파일들이 얼만큼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전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용량들이 전부 나오죠. 자, 저 같은 경우 지금 동영상이 제일 큰 용량을 차지하고 있네요. 자, 더보기 누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휴지통에도 많이 들어있죠.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MB라고 되어 있고 GB라고 되어 있고 KB라고 되어 있죠. 자, KB는 킬로바이트죠. 1000킬로바이트가 1메가바이트가 되겠고요. 1000메가바이트가 1기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킬로바이트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상관없고요. 메가바이트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이 기가바이트 부분은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죠. 자, 앱들이 22기가, 동영상이 12기가, 기타 파일이 5기가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휴지통에 1기가 가까이 있죠. 자, 이 휴지통에 있는 것들은 필요 없죠. 이 휴지통은 버려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이 차지한 것 중에 필요 없는 것들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휴지통 있죠. 휴지통에 내 파일에서 버려진 파일, 갤러리에서 버린 파일, 메시지나 캘린더에서 버린 게 있네요.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확인을 하고 버리는 게 좋겠죠. 자, 내 파일 들어가셔서 버려도 되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 문제가 없을 경우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 누르시고 비우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갤러리도 마찬가지죠. 자, 지금 21개의 파일이 있다고 나오는데요.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파일들이 보이고 있네요. 자, 여기서 필요 없으면 우측 상단 점색에 누르시고 비우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필요 없는 파일들을 우선적으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은 사용하지 않는 앱이 6기가나 있죠. 자, 지난 30일 동안 사용하지 않은 앱이죠. 30일 사용하지 않았다면 거의 사용하지 않는 거라고 봐야죠. 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쓸 일이 없다 싶은 것들은 전부 체크를 해서 삭제를 해주도록 하세요. 이렇게 여러분 스마트폰에 잠들어 있는 쓰지 않는 앱들이 의외로 많을 거예요. 그런 것들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중복 파일 들어가시면 중복해서 있는 파일들이 있죠. 이런 것도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중복 파일들은 여러분이 갤러리에서 메시지 앱으로 사진을 전송을 하거나 카톡에서 사진으로 전송을 하게 되면 그 파일이 한 번 더 저장이 돼요. 그런 파일들이 쌓이면 그 용량도 굉장히 크죠. 그래서 필요 없는 중복 파일들은 전부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용량이 큰 파일이라고 나오는데 여길 들어가시면 어떤 파일이 용량이 큰지 여기에 전부 나오죠. 자,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필요 없는 것들은 전부 삭제해 주도록 하세요. 자, 혹시 저장 공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렇게 일단 저장 공간부터 확보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은 메모리 정리죠. 자, 두 번째는 메모리를 정리합니다. 메모리로 들어가서 확인을 하게 되면 지금 정리할 수 있는 메모리 양이 나오게 되죠. 전체 12기가 중에 5.6기가 사용하고 있고요. 정리하게 되면 2기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이런 것들도 그때그때 정리를 해주시면 좀 더 쾌적하게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났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보게 되면 메모리 상주 앱이라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 봅니다. 자, 이 앱은 항상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는 앱이라는 얘기죠. 자, 내가 쓰지 않아도 메모리에 계속 올라가 있는 거예요. 자, 팀앱은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때만 이용하지
그 외에는 필요 없는데 계속 메모리에 상주하고 있으면 어때요? 스마트폰에 영향을 주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체크를 해주시고요. 초절전 상태로 전환을 해주도록 하세요. 초절전합니다. 자, 그러면 메모리 상주 앱이 없어졌죠. 자, 이렇게 당장 필요하지 않은 앱들이 메모리에 상주하고 있을 경우 전부 초절전 상태로 바꿔주도록 하세요. 자, 그렇게 하면 메모리 공간을 많이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완벽하다고 나오죠.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부분은 스마트폰 재시동이 되겠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하루에 한 번씩 재시동을 해주는 건데요. 사실 하루에 한 번씩 재시동이 어려울 수 있죠. 자, 그럴 경우에는 2, 3일에 한 번,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재시동을 해주게 되면 스마트폰이 항상 깔끔한 상태로 유지가 되게 됩니다.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시다 보면 이 메모리에 쓸데없는 찌꺼기들이 상주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저장 공간에 필요 없는 찌꺼기들이 저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재시동을 해서 리셋을 해주시게 되면 좀 더 쾌적하게 이용을 할 수 있죠. 자, 재시동을 한다고 해서 저장 공간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에 영향을 주지는 않죠. 메모리에 있는 쓸데없는 찌꺼기들만 정리를 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매번 그렇게 기억을 했다가 재시동을 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아래쪽에 내려가셔서 자동 최적화를 선택을 하신 다음 여기서 자동으로 다시 시작을 이용하시면 재시동에 관련해서는 잊어버리고 생활할 수가 있겠죠. 자동으로 다시 시작 들어가신 다음 다시 시작 예약을 체크하시고요. 요일을 선택을 하시고 시간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야간 근무가 있으신 분이 아니면 대부분 새벽 2, 3시는 잠자리에 드시는 시간인데요. 그 시간에 맞춰서 자동 재시작을 설정을 해 놓으시면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자,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출근을 하시는 시간들이니까 월, 화, 수, 목, 금 선택하시고요. 시간도 여러분이 항상 취침하시는 시간으로 지정을 해 놓으시게 되면 스마트폰은 그때마다 알아서 재시동을 하게 되겠죠. 자, 이게 제일 간편한 방법이 되겠고요. 필요시 다시 시작도 가능한데 이것은 성능에 문제가 있을 경우 스마트폰이 자동으로 재시작을 하게 되는데 내가 한참 통화하는 도중에도 재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안 되겠죠? 되도록이면 다시 시작 예약을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항상 급할 때 배터리가 없죠. 갑자기 외출을 해야 되는데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으면 불안하죠. 자, 그럴 때 여러 가지 설정들 하시는데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성능 부분에서 설정을 해주도록 하세요. 자, 성능에 사용 유형별 성능 선택 들어가서 자, 보통 일반으로 되어 있죠. 자, 이걸 라이트로 바꿉니다. 그러면 배터리 사용량과 온도 제어를 우선으로 한다고 하죠. 이렇게 라이트로 놓게 되면 배터리 사용 시간을 좀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일반과 비교해서 대략 10에서 20%까지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배터리 잔량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좀 더 큰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라이트와 일반일 경우에는 속도 차이가 있겠죠. 인터넷 검색을 하신다든지 앱들을 이용을 할 때 라이트는 아무래도 속도가 조금은 느려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요즘 스마트폰 해킹이나 피싱, 멀웨어 같은 것들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무작위로 배포되는 문자 메시지라든지 또는 카톡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링크를 잘못 눌러서 스마트폰에 여러 가지 다양한 해킹 툴이나 바이러스를 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스마트폰 속도가 많이 느려지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앱 보호에 들어가셔서 휴대전화 검사를 가끔 한 번씩 해주도록 하세요. 혹시 의심되는 링크를 잘못 눌렀을 경우에는 바로 멈추시고 여기서 검사를 해주시는데요. 문제는 멈춘다고 해서 이미 한번 링크로 연결된 것이 끊어지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예 재시동해 주시기를 권합니다. 왠지 불안한 링크를 여러분이 잘못 눌렀을 경우에는 바로 휴대폰을 재시동을 하시고요. 비행기 모드로 설정을 하시고 휴대전화를 검사를 해주시면 문제되는 부분을 제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휴대전화 검사를 하게 되면 내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다양한 앱들을 검사를 해서 문제 있는 부분을 전부 찾아주게 됩니다. 자주 하실 필요는 없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시간 나실 때 검사를 해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휴대폰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제조사에서 계속 업데이트를 배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업데이트를 배포를 했을 때 그때그때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디바이스 케어에 들어오셔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들어가신 다음 다운로드 설치를 한번 터치를 해주시면 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있는지 확인을 해주게 됩니다. 자, 지금 벌써 업데이트가 있네요. 다운로드 중이라고 나오죠. 안정화 코드 적용이라고 하죠. 자, 이런 것들이 내 스마트폰을 좀 더 안정적으로 만드는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자, 업데이트는 꼭 그때그때 설치를 해주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내 스마트폰을 항상 새 폰처럼 쾌적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도 바로 확인을 해보시고 이렇게 제대로 관리하셔서 쾌적하게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